저는 영화 정보가 더 많이 있을수록 영화에서 잘 보인다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고 가요. 그럼 몇 점? 기생충 5점 만점에 4.5. 너무 5점이구나. 나는 5점에 5점. 거의 봉준호 감독의 거의 첫 번째를 다투는 작품이 아니겠느냐. 살인의 추억과 더불어 첫 번째. 난 3.5 쏘았어. 봤어. 뭐가 그렇게 좋지? 나는 올해 들어서 내가 극장에서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작품 딱 두 개만 꼽으라면 나는 기생충이랑 어스. 워스? 아 그 양반 겟아웃 필 잭슨. 아, 잭슨 필. 필 잭슨은 씨발 감독이잖아. 겟아웃 거 자, 맞지? 시카고불스 감독이래, 필 잭슨. 하긴 왜? 뭐가 좋았냐고. 봉준호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어. 모든 작품에 등장했던 되게 유머러스해. 일단 뭐 상황이나 대사나 전개돼가는 게 웃겨. 막 그 보면. 송강호가 기어가다 멈추고 있는 장면. 막 재밌어. 근데 그 한편의 이 찝찝함 보고 있으면 뭔가 불편함 그거를 그 영화 내내 유지시킨다는 거. 그런 분위기에 내가 빠져 들어가서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 나는 그 봉준호 특유의. 난 그 봉준호 모든 영화에 다 항상 그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그 봉준호만의 색깔이라고 생각하거든. 난 그게 너무 좋아. 넌 뭐가 좋지? 괴물 같은 경우는 판타지잖아요? 괴수 장르지 그냥. 네. 다 현실에 있을 법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더 몰입이 돼요. 봉준호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 중 하나가 리얼리즘이지. 그 사람이 행동한 거에 대해서 와 나도 저랬으면 저 상황이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상황들이 하나하나가 매칭을 잘 시켜놨어요. 설국열차는 판타지인데 그것도 리얼리즘이야? 그럴 것 같아? 아니 그 그러니까 개인의 정서에서만 리얼리즘인데 우리가 리얼리즘이라고 하면 뭐 현실의 이야기, 현실에서 그 뭐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리얼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설국열차는 그렇게 따지면 배경 자체가 판타지지. 근데 주제 의식은 분명히 현실. 그 현실 속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 난 너무 좋더라. 그럼 봉준호가 이 영화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영화의 주제는 명확하지 않아? 뚜렷하잖아요. 계급주의. 그렇지. 가난은 괴물림이다? 계급 이동이 가능한가? 안 된다? 계급의 타파는 가능한가? 자본주의는 극복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아니, 그 질문에 대한 자기네 어떤 대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질문만 당연히 던졌어? 당연히 답이 있지. 뭐라고?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게 스포인데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걸 일부러 감독이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들이 케빈이 나중에 그 집을 사가서 아버지를 구해주겠다. 이 그냥 장면 자체가. 상상으로만 하는 거? 네, 그 장면 자체가 이건 말도 절대 안 되는 걸로 불가능하구나. 자위하고 있구나. 네. 아니 뭐 그렇지. 반지하에 살던 이제 스포입니다. 반지하에 살던 송강호가 영화 초반에 반지하에서 그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그 가족이 영화 종말에 마지막에 송강호가 결국은 다시 반지하로 들어간다. 지하로. 이게 그냥 영화의 결론이지. 하긴 봉준호는 이에서 니네 백날 노력해봐야 거기서 거길 거야. 이거를 포기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자각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나는 보고 있어요. 그 감독이 봉준호가 너네는 이걸 깨달아야 돼. 뭐 교조주의로 계몽주의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이 마르크스가 계급주의로 뭐 세상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마르크스의 어떤 뭐 공산주의의 이념도 알고 계급 투쟁의 역사도 아는데 그러면 지금 현대는 어쩌나? 현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계급은 존재하고 계급 이동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정말 잘 풀어냈다고 생각해. 재밌게. 뭐가 핵심이냐면 재밌게. 뭐가 재밌지? 뭐니 해도 그냥 스토리 자체가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예를 들면 그 처음에 케빈이 이제 친구가 소주먹으로 찾아와가지고 돌 주면서 과외해라 라고 했을 때 들어갔어. 근데 얘가 가족을 전부 취직시키는 과정이 있잖아. 그렇지. 아이고 그러면 어머니 제가 아는 미술쌤이 있는데 하면서 탕탕탕탕 꽂아 넣는 게 그것도 계급 요소인 거잖아. 그렇지. 극화돼 있잖아 어쨌든. 그렇지. 리얼리즘이긴 하지만
아, 이런 장면이 있을 수 있어? 현실에? 라고 하자면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지. 맞아. 모르죠. 우리가 그 상황을 안 겪어봤으니까. 그 사람은 부자인데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이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속아 넘어간 부자들이 우리는 그 가지고 있는 게 부자들은 착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렇게 뭐 그래? 부자들이 착할 것이라고 잡혀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부자들은 무조건 악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선할 것이다라는 그게 아. 이제 우리- 깨졌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요새는 예쁜 애들이 공부도 잘해. 그렇지. 이게 똑같은 맥락이라고. 이지용은 뭔가 성격이 더러울 것 같지만 걔는 겁나 젠틀해. 구김살이 없지. 네, 젠틀해. 그 왜냐면 말이 맞죠. 그 뽀송뽀송한 그 스티로폼 속이랄까? 보호받으면서 자라니까 애가 그래. 악재 감정을 먹을 일이 없어. 네. 그래서 이게 계급주의에서 정말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현실이 투쟁의 대상이 나보다 상위 계층이 아니야. 그럼. 콩고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아, 을과 을의 싸움? 그지. 여기에서 정확히 드러나잖아요. 송광호나 그다음에 그 지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서로 뭐 힘을 합쳐서 이 부자들을 타파해야겠다, 이 집을 차지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 나라도 살자. 자기들끼리 싸우잖아. 맞아요. 그- 너무 잘 그려졌어. 그 부자가 떨어진 콩고물 먹으려고서 이게 진짜 벌레 같은 거고 기생충 같은 거고 굉장히 인간으로서 비참한 거죠.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연극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너무 극화돼 있어서요. 너무 극화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 오히려 몰입이 잘 됐어요. 그래. 장면을 또렷하게 딱딱 끊어졌어요. 그래. 그러니까 원래 송강호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영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잖아. 저 양반은 실제 존재할 것 같은 역할을 너무 잘 해내잖아. 힘 빼고.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극을 하더라고. 연기를 연기 자체를 하더라고. 맞아. 이번 그리고 나머지도 배우들의 연기들이 다 평소보다 한 원래가 1이라면 한 1.2 정도랄까? 감정도 약간 과잉돼 있고 액션도 과잉돼 있고 표정, 말투, 대사 치는 게 약간씩은 다 연극 톤이더라고. 그런 건 안 불편하디? 나는- 그러네. 나는 이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았는데. 아니, 뭐 연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내 말은 연기를 못했다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연출한 거겠지. 이건 극이야, 블랙 코미디야, 극화돼 있어 라는 걸 컨셉을 깔고 갔겠지. 안 그러면 힘 빼고 자연스럽게 대화해버리니까. 근데 이거는 집에 아들을 제외하고선 모두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음. 생각해보니까 굉장인분들이 연극 톤이었다. 톤이. 가장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좋게 보지 않는 사람으로서 연극 톤이 너무 튀었던 장면은 걔네가 파티할 때 애들 그 캠핑 갔을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거실에 앉아서 잔디 보이는 데서 번개 치는 데서 할 때 이 대사가 자 너한테 어느 날 누가 뭐 부잣집을 털어가지고 걔들이 없을 때 하고 싶은 말을 써봐 라고 하면 정확하게 쓸 대사들 있잖아. 아 우리가 언제 이런 데서 한번 먹어보겠니? 막 이런 거. 아니 아빠 남 걱정할 때야 우리나 해. 이야 이거 양주 한번 먹어보자. 이게 나는 왜 이렇게 뻔하게 표현했지? 통통 튀게 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을 너무 했거든. 그 장면 보면서 뭐 그런 불편함은 없디? 연극적이다 약간 판에 그 박혔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비가 오잖아요. 자기들은 사실상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그 자기 걱정. 집에 그냥 걱정 없이 거기서 쉬고 있잖아요. 왜냐면 비가 왔다고 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자기 집 잠길 거고 그리고 주일에 대해서 그 캠핑장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런 딱 건 전혀 봐도 캠핑장도 비 오겠네? 얘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이상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일부러 그렇게 넣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일부러 보여주고 싶어서 그 장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상층에 가가지고 어울리지 않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쇼처럼. 네.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거를 모르고 실수로 연출했다면 이거는 잘못인데 이건 의도라고 생각이 들어. 아까 말했지만 그 연기 톤이 좀 더 과했고 그 장면은 아예 대놓고 맞아. 아니, 송강호가 술 쫙 없잖아요. 보여주려고.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현실적인 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가하기에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식이야. 말이 안 돼. 아니 톤 자체가 연극이야. 어떻게 부자는 뭐 착하지, 부자는 그 구김살이 없어서 잘 속아라고 하지만 말이 되냐?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그 과정 자체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극이란 걸 상정하고 만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근데 주제 의식이 철저하게 현실에 입각한 거지. 그래서 그냥 이런 거지. 자, 이런 무대가 있습니다. 이런 무대에서 저는 이런 장치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라는 거를 깔아놓고 보는 영화니까 난 거기에 대한 뭐 불편은 뭐 이게 없었어. 결국 그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전반적으로 다 까겠다가 아니라 영화인데 연극 톤이 불편하진 않았냐? 1.2 정도의 과잉이. 아, 나는 안 불편했다. 왜냐면 이거는 블랙 봉준호가 코미디니까? 그냥 세팅해놓은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관객들이 그걸 보고서 일부러 느끼려고 하는 장치였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실 좀 이상하다 느꼈어요 처음에. 그리고 과도하게 그 이성균이라든가 조여정이라든가 되게 악센트가 강하잖아요. 그렇지 대사를 세게 쳐. 예. 아, 그리고 우리가 이상하게 근데 보면 느꼈는데. 알잖아. 보면 아 이거는 너무 오버스러운 캐릭터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얘는 되게 현실주의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 캐릭터가 튄다. 실수했네. 라는 영화가 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봤던 나다니엘 블레이크 이런 영화에서 송강 같은 캐릭터가 나오면 너무 이거 튄단 말이야. 말이 안 돼. 그거는 철저히 현실 그 표현하려고 한 다큐멘터리 거의 다큐지. 같은 영화니까. 근데 이 영화는 톤 자체가 다르잖아. 아예. 그래. 근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게 감독이 몰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불편하지 않았냐 하면 불편하지 않았다. 왜냐면 이 영화는 그렇게 봐야 하는 영화니까. 그러면 극화된 거는 참을만 했다. 아니 또는 그게 오히려 이것을 감독의 주제의식을 말하는 좋은 방식이었다. 예. 참을만 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런 방법이었어야 했구나. 예. 현실을 우화처럼 빛에서 잘 보여줘야 되니까. 예. 그래. 이해를 돕고자 작가가 만들어 놓은 과자 부스러기들.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그건데 난 이렇게 대놓고 상정하는 거랄까? 그런 게 너무 이렇게 너는 자주 얘기했지만 알겠지? 리얼리티, 개연성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안 맞으면 몰입 자체가 안 되거든.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근데 그거는 상황마다 다르고 개인의 뭐 생각마다 다른 거냐? 그러니까 너가 그 상황에서 나왔어야 하는 뭐 정말 톡톡 튀고 내가 생각지 못한 대사 이게 그러니까 뭐 영화의 창의성이 있어야 이게 가치가 있더라. 정반대야. 정반대. 그냥 영화는 이야기라는 골자가 메인이고 그 안에 대사들은 생활 대사여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자 한마디 해봐 이렇게만 하면 되고 뭐라는 거야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난 이게 과장되면은 일단 몰입이 방해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상황 자체가 이게 말이 돼라는 순간들이 몇 개 있잖아. 그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우화다 극화됐다 이걸 못 받아들여. 근데 이거를 또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너는 아까 그 장면 거실 장면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가 나왔어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클리셰라고 그러니까 하죠. 이를테면 클리셰라고 하잖아. 근데 클리셰는 왜 클리셰냐면 우리가 어떤 장면을 상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대사가 얘 이 말 하겠네 하면 딱 그렇지 나와. 자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잖아. 아니 상상할 수 있는 영화에서 나올 법한 대사를 치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만 얘가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캠핑을 갔어 주인 내외가. 근데 그 와중에 나 같으면 살 떨려서 절대 마룻바닥에서 당장 먹어도 혹시나 모르니까 띵동 누르면 바로 치울 수 있게 쇼만 한다 아니야 즐기기만 한다 한잔 하고 근데 막 엎고 막 유리잔이고 뭐시고 난장판을 깬다라는 거는 오늘 밤엔 죽어도 이걸 청소할 생각이 없다거든. 아니 캠핑 갔잖아. 비 오잖아. 비가 오잖아요. 특수 상황이잖아요, 애초에. 자기 집은 반지하고. 자기 집 반지하면 물이 안 근데 빠지는 이게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안 그럴 것 같으니까 난 그냥 아예 이 영화 자체는 개연성과 핏진성이라고 하나? 사람들의 그런 합리적인 행동은 아니고 극화돼 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 있는데 우화처럼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어. 맞아. 봉준호 월드지. 예, 봉준호 특수한 봉준호만의 그런 작품 기법. 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짜파구리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시카가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하기 전에 케빈이 제시카한테 너 이 집에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와서 가정부로 일하고 하는 거로 여겨지는데 너는 원래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같다. 자연스럽다. 그런 소리 하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청소를 하는데 제시카가 손을 베잖아요. 나 그때 아프더라 내가. 손을 베고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이 연결되는 게 마지막 장면에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시카는 그 파티에 진짜 주인공처럼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이게 손을 다친 제시카가 그 집에서 어울리는 사람이란 표현과 찔리는 것 이게 그러니까 동시에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그런 거 같은데 나머지는 어차피 목목을 그
뭐 쳐다만 봤고 지식하는 진짜로 거기 약간 녹아들었던 게요. 그 음. 가운데 경계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모였는데도 야 넌 진짜 없다 라는 말이 나왔고 얘가 하필 선을 비어서 암시가 됐고 마지막에 죽는 것도 그러니까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서 죽었고 그렇다. K 그 하는 것도 역할도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꼭 해주셔야 돼요 라고. 그래서 제시카가 죽었구나. 이제 알았네. 이거 걔만 죽이나 했거든. 근데 이 영화를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이제 또 한바탕이잖아. 그렇지. 사실 이 영화는 보고 나서 시작되잖아. 이 얘기도 하고 그 장면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난 이런 걸 발견했어가 새로운 산업이 출발한다고. 이런 거를 칸도 좋아하고 우리나라 관객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너는 안 좋아하고. 난 전혀 좋아하지 않고. 그렇지. 그럼 예를 들면 저번에 나홍진의 곡성 이런 것도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물고 듣고 싶잖아요. 응. 이 장면 난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 2차 창작. 다르게 본다. 이런 게 재밌다고. 너무 재밌지, 당연히. 왜냐면 우리가 어떤 상징과 어떤 의미들을 영화상에서 부여하는 거는 감독들이,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영화 밑바탕에 깔아놓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냐면,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장면들이야.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뭔가 어떤 느낌들이 있어. 그게 와닿을 때가 있거든. 나는 이 장면을 봤는데 유쾌한 장면인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뭐지? 라고 하는 게 나는 그런 상징이나 감독들이 심어놓은 그 어떤 장치 때문에 내가 그런 걸 느낀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나는 그 장면이 단지 유쾌한 장면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이걸 풀어낸 건데 난 그걸 느낀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풀어서 생각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정확히 이 영화를 이해했다라고 그렇지.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뭐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이 장면이 이런 의미였어를 그렇지. 알게 되면 뜻바뀌고 이거 깊이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차이인 것 같은데 뜻밖이라기보다는 내가 느꼈던 감정이 풀어지는 거지. 명쾌하게.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꼈었구나. 나의 불편함은 감독이 심어놓은 이런 장치 때문이었구나. 라는 거지. 근데 곡성도 봤잖아. 거기서도 장치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렇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도 사람마다 막 다르고. 근데 그것도 이것처럼 즐거웠나? 즐거웠냐고? 네가 방금 말했던 이 장면 뭐야? 왜 이러지? 근데 막상 해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생각해보다 보니까 이래서 이랬구나가 네 말이 그거잖아요. 그렇지. 상징이었는데 해소가 됐을 때 개운함.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게 곡성도 마찬가지였냐고. 난 모든 영화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또 방금 내가 했던 말과는 조금 다르게, 결이 다르게 그냥 내가 생각한 것 자체가 감독이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그 자체로 재밌으니까. 곡성은 너무 어둡고 침침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상정하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곡성은 기분이 나홍진이 인터뷰하기를 별 의미 없는 거라고 했어.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사실 뭐 더 생각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맥거핀이지. 그럼 설국열전 좋게 봤냐? 재밌게 봤어요. 그것도 거의 비슷하잖아. 맞아요. 현실 세계를 우화처럼 예. 함축적으로. 대인의 입장에서 들어가 봤을 때 난 그런 어디쯤에 하는 있을까? 거. 예. 난 저 캐릭터 중에 어디에 있나? 그 개인의 입장들이 너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재밌게 그 봤었고. 유튜버가 말한 거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이 설국열차는 그래도 희망적인 영화였대. 왜냐면 계급 투쟁이 일어나고 적어도 끝까지 다가간다 이거요. 그냥 상층부에. 근데 기생충은 희망도 좆도 없다, 뭣도 없다. 진짜 왜냐면 리얼리즘. 결국 끝에 가서는 결국 더 깊은 지하로 들어가고 그들이 했던 계급 그 어떤 투쟁 같은 게 결국 무의미해진다 이거요. 끝까지 끝에 가서는. 투쟁도 아니고 기생이었지. 그렇지. 그럼- 마지막으로 계급이 전복되는 게 단 한 번 나오는 게 송강호가 그 박사장 죽였을 때. 그게 능력- 딱 자기보다 더 그 계급의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장면. 그 전까진 그런 게 없거든. 선을 넘지 않았는데 냄새로 넘고 마지막에 그걸로 넘잖아요. 선을, 그러니까 이것도 내 이야기야, 유튜브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선을 넘든 안 넘든
이렇게 간다 했잖아 송강호. 예. 근데 이제 송강호는 마지막에 그 박사장한테 그 사랑 이야기를 하잖아. 인류 보편적인 사모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이게 왜냐면 어떤 계급이든 간에 우리가 보편적 가치는 있는 거잖아.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공감대를 이끌어내려고 나와 당신과 나는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박사장 태도가 완전히 정색하잖아. 계급 일한다고 생각하라고. 딱 기분 나빠하고 선 긋잖아. 이게 계급의 어떤 확실한 선을 긋는 거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보이네. 맞아요. 듣고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누군가는 또 그 왓챠에서 낮은 별점 순으로 정리하면은 요새 왓챠가 다른 기능이 있는 거 알지? 아니요. 아 씨발. 아 너는 뭐 얼마씩 받냐 한 달에 도대체. 왓챠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당연히 원래 대부분 것은 베스트 댓글이라고 해서 좋아요 많이 받은 게 위에 올라와 있잖아. 네. 근데 어떤 영화에 대해서 극찬을 한 사람들이 위에 올라와 있어. 근데 정반대로 별로인 사람들의 의견은 좋아요가 많진 않아. 막 이쪽이 뭐 10,000명이라면 이쪽은 한 100명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안 좋은 사람 의견도 궁금한데 왓챠에선 정반대로도 그 역순으로도 나타낼 수 있거든. 별점이 낮았는데 그 와중에 낮은 별점 중에 좋아요를 많이 받은. 이걸 읽어보잖아? 그럼 나는 내가 왜 이 영화가 찝찝한가가 오히려 더 잘 드러나. 소개해줘봐 그러면. 예를 들면은 강남 좌파인 봉준호가 말할 수 있는 얘기인가? 누가 이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 맞아. 왜 이 얘기를 네가 해? 이재용이 이런 얘기 하면 우리 불편하지 않냐? 야, 그치. 개그 그까짓 거 어차피 아, 공부하고 있어. 나는 봉준호의 개인의 삶을 모르니까. 강남 좌파야? 뭐 그렇다고 하대. 아, 나는 이거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그저께인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배트맨 알지? 캣우먼도 알지? 네. 배트맨은 엄청난 사실은 부자잖아. 캣우먼은 그렇진 않고. 그래서 근데 둘 다 공통점이 고아야. 분명히 이뤘어. 그래서 배트맨은 근데 선의 입장이고 캣우먼은 빌런이란 말이야. 막 나쁜 짓도 해. 그래서 배트맨이 말해. 캣우먼이 막 일을 저지르고 다니까 그만해라. 나도 너와 같은 고아지만 난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캣우먼이 딱 답장 말해. 아 그래? 그래서 넌 어느 고아원 출신인데? 딱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네. 하게 네가 우리 삶 살아봤어? 이 소리잖아. 맞아. 봉준호한테. 이게 뭐랄까 선민의식이랄까? 내가 겁나 많이 배우고 잘 먹고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보니 이런 삶은 이게 참 고질적으로 힘들더라. 봉준호 지금 거기 꽂혀있거든? 옥자도 그렇고 설국열차도 그렇고 기생충도 그렇고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약간 고발성 영화를 만드는데 물론 그 선이 마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 그 얘기를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긴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쳐낼 필요는 없는데 불쾌하다 이거지. 듣는 사람 입장에선. 왜 이 얘기를 네가 해야만 해? 라는 얘기가 한쪽이 있고. 나는 이건 좀 나는 이 얘기가 굳이 불편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서 얘기해 준게 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 같냐면 나는 육식을 하잖아. 근데 육식주의자야. 그럼 나는 채식주의자를 옹호하면 안 되나? 나는 채식의 필요성을 역설하면 안 되나? 내가 육식을 하는 주제에 그러니까 그게 비유도 좋은데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좌파를 지지할 수는 없나? 결국 이 얘기잖아. 그렇지. 난 졸라 잘 살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그냥 간단한 거였네. 비유를 할 필요가 나는 없는 왜 게 이런 예를 든 거냐? 일부러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 비우신 그 거지. 얘기가 더 어려워. 난 재벌인데 얘 기만 아니야.